이번 시간은 구현에서 기능 요소 구현하기 단계입니다. 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매체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표준화된 기준에 적합한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다.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좀 이제 익숙해졌네요. 네. 예. 이번 시간은 기능 요소를 구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차시까지는 컨텐츠를 어떻게 할까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을 많이 해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만들자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이번 시간에 알아보는 겁니다. 먼저 컨텐츠를 구현을 하려면, 즉 아이디어를 스케치도 하고 해서 시각화는 해놨지만 그것을 실제로 동작이 되게 만들려면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소프트웨어가 우선이 되게 되겠죠. 그죠? 저작 도구. 저작 도구라든지 미디어를 만드는 도구라든지 네. 예를 들면 뭐 음악을 만들고 싶다. 네. 이걸 디지털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소프트웨어는 뭐가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또 텍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떡하죠? 메모장을 꺼냅니다. 메모장을 꺼내던가 또 핸드폰이라면 또 거기에도 뭔가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전체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구현을 하려면 어떤 플로우가 있어야 돼요. 그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화면을 보시면 개념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개념 정의는 뭐죠? 이건 뭐다?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웹사이트에서 구현되는 것이니까 웹사이트의 클라이언트, 즉 그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제 요구한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 요구 분석하고 또 목표가 뭔지, 교육용 사이트 같으면 충분히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달라든지 그런 개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기획서를 작성을 하겠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그 제작 기획서를 만드는데 전차시 했었던 어떻게 구성하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 단계 바로 다음에 그 정보 디자인에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할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이 만들어지면 플로우 차트라고 해서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인가. 맨 처음에 큰 페이지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기를 들어가게 할지, 그죠? 아니면 항상 떠 있게 만들지, 아니면 사이트 자체를 다시 듣기 사이트면 별도로 편성을 할 것인지 등등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자 UI를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고, 아동들 대상 같은 경우는 좀 더 친근한 컨셉으로 메타포 설정을 잘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성인들 같으면 좀 점잖게 한다든지 지루하지 않게 한다든지 필요하고, 그다음에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이제 실제로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 제작 단계가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요 중간 단계가 되겠고요. 제작 이후에는 협업을 통해서 어떤 기술 개발을 하기도 한다든지 이미 미디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만 보조를 잘 해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AR 쪽이라든지 이렇게 다 가능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제 제작에 필요한 저작 도구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 도구는 멀티미디어를 저작하는 거니까 각각의 미디어를 합쳐서 효과적으로 화면을 구성해야 되겠죠. 동영상이 있으면 그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아는 곳이 유튜브요. 그런 데가 있죠. 유튜브가 있으면 유튜브에는 영상만 있지 않잖아요. 영상을 제공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연관된 영상들도 제공을 하고, 그렇죠? 또 그 밑에 자막이 필요하다면 자막도 보여주고, 여러 개의 콘텐츠가 묶인 영상이라면 첫 번째 영상은 뭐고 두 번째 영상은 뭐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리스트도 보여주고, 멀티미디어를 만들려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응하는 곳이 그 텍스트 부분과 링크된 부분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네. 필수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저작에 필요한 도구에는 보시다시피 그 기본적으로 이제 편집 기능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구성하는 것,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또 상호작용, 클릭했을 때 반응할 것인지, 하이퍼링크로 넘어가서 뭐 웹상에 있는 페이지를 보여줄 것인지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 저작 도구 안에. 그리고 외부 프로그램과 연결을 해서 작업하다 말고 또 그 프로그램을 일일이 열어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이미지를 좀 더 색조를 변환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포토샵이 열린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좋겠다. 네. 또 데이터베이스가 요즘은 중요하니까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돼 있는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다든지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 또 레이아웃 기능은 기본이고요. 아무튼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럼 이 저작 도구들은 형식별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통합 저작이라고 해서 이것은 말 그대로 저작 도구죠. 여러 가지 미디어를 우리가 여태 얘기했던 모아서 한 화면에 만들어주는 도구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각각의 미디어를 편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겠죠. 그러면 영상을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소프트웨어가 뭐 프리미어, 그죠? 또 영상에 이펙트가 모션 그래픽이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 이렇게 뭐 하면 뭐라고 이렇게 툭툭 나오죠.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작을 하고 종합적인 툴에 앉혀서 이걸 배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장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흐름도 방식이라고 해서 플로우로 컴퓨터 프로그램 짜듯이 처음에 계획, 설계, 여기서 예, 아니요, 아니면 일로, 예, 그러면 다음 작업 뭐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선 방식이라서 타임 베이스라고 해서 이거는 쭉 이야기 구조로 돼 있는 것을 그냥 쭉 촬영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텍스트나 자막이나 이런 것들을 입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로 뭐 캠타시아라든지 스크린 플로우 해서 화면을 쭉 촬영을 하고 뭐 거기다가 이제 살을 입히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개별 미디어로 영상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인터랙션을 주려고 하면 반드시 종편이라고 하는 최종 편집에 가서 화면에 앉힐 때 그렇게 편집된 영상을 앉혀놓고 인터랙션을 또 부여를 해야 됩니다. 또 책 방식도 있죠. 페이지를 넘기는. 그러니까 뭐 패드 종류 같은 경우에서 구현을 한다면 뭐 핀칭이 되게 할 것인지 슬라이딩이 될 것인지 이런 어떤 인터랙티브 요소들을 잘 구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뭐 매킨토시에서는 뭐 아이북 소서, 또 일반 PC와 매킨토시를 다 아우르려면 인디자인이라든지 어도비 툴, 예, 어도비 툴, 또 콕 익스프레스라든지 전통적인 페이지 편집 소프트웨어들은 다 요즘은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완성된 미디어들은 어떻게 하죠? 웹페이지 저작 도구에 앉혀서 또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와 웹페이지 저작 도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웹페이지는 그 멀티미디어를 만들어 놓은 그렇죠. 것을 다 한 곳에 얹혀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핵심 기술은 뭘까요? 웹페이지 저작 도구에서 제공하는 핵심 기술은? 그거를 다 얻을 수 있는 언어. 그렇죠. 언어, 랭귀지, HTML을 구현해 주는 게 바로 웹페이지 저작 도구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도 표준이 있다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표준은 웹페이지 스크립팅의 HTML의 표준 포맷은 HTML5죠. 요즘은. 이게 반응형이 되기 때문에 반응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반응형은? 만지면 톡하고 터지는. 그것도 되고 접속하는 사람의 미디어가 기기가 스마트 디바이스인지 PC 환경인지에 맞춰서 알아서 화면을 반응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것을 이제 반응형 설계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도 여기에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저작하는 사람이 그걸 일일이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기기에 접속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구현된 미디어들을 플레이해보는 플레이어라고 하죠. 네. 플레이어가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플레이어는 뭐 많이 경험들을 해보셨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셔야 되는 경우가 내용이 있는데 어떤 플레이어에서는 이게 실행이 되고 어떤 플레이어에서는 실행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죠. 네.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보이는 에러 메시지에는 어떤 것들이 공통으로 이렇게 보이던가요? 그 뭐가 없다고 플러그인이 플러그인 없다고. 또 좀 약간 몇 년 전에는 코덱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죠? 코덱.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만들어서 올려는 놨는데 보는 사람이 불편하다. 네. 그래서 코덱과 미디어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표준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멀티미디어 사이트에서는 그 보여줄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한 화면에 다 떴는데 실제로 클릭을 해보면 영화 한 편이 와야 된다. 이럴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다운로드 다 받아 놓으면 그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저걸 다운로드 받아서 볼 뿐 아니라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를 이 멀티미디어 저작자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협의를 할 때 이런 것보다는 스트리밍 방식이 좀 더 유용할 것 같다라는 제안도 좀 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스트리밍 방식, 어떤 방식, 다운로드 방식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고 또 암호화를 할 것인지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죠? 아무한테나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 또 아까 말씀드렸던 코덱이 없다 할 때 이게 표준에 따라서 했지만 코덱이 없다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 다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멀티미디어 저작은 문자, 그림, 소리, 동영상 등의 파일을 각각 제작한 후에 이들을 하나의 완성된 내용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티미디어 저작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구성하는 저작 도구와 멀티미디어 내용물 재생에 필요한 재생 도구, 내용물을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차시에서 우리가 잠깐 소개했던 캡티베이트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오브젝트 또 구현된 것들 화면을 배치하고 거기에 인터랙션도 집어넣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어떡하죠? 빼서 HTML 파일로 구현해서 보고 그런 작업까지인데 구현해서 실제로 작동되는 걸 보는 것은 이제 다음 차시에 보시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구현, 제작을 하는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은 뭐 튜토리얼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제작사의 매뉴얼을 참고를 하시고 일단 아는 데까지 이 작업을 한번 해보죠. 제가 과제를 좀 드릴 텐데 여기 보면 첫 화면이 있고 첫 화면 이후에 뭘 해야 되죠? 첫 화면 미디어를 화면에 배치하고 지나가고 버튼을 이제 버튼을 생성을 만들고 해서 거길 누르면 다음 넘어갈 페이지 수 있게 넘어가고 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퀴즈 몇 개를 내고 퀴즈가 나오고 그것들을 HTML5로 저장하고 거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파일을 열고 처음에 슬라이드 마치 뭐같이 생겼습니까? 파워포인트처럼 제작할 수 있게 생겼어요. 되게 단순하게 있네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화면이 넘어갈 때 1초 후에 넘어간다. 그러면 그거를 잠시만요. 화면 슬라이드를 선택한 다음에 사용법이 있더라고요. 시간 배치가 있네요. 시간 배치가 있고 거기에 1초.
그렇죠. 전환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화면 전환이 있는 거 보니까 디졸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네, 기능들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 페이지 만드시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설계를 보면 네. 비디오 클립을 불러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비디오 클립 한번 쳐보시죠. 미디어에 있었죠. 음. 비디오. 이제 이거는 동영상 파일을 불러드린 거고요. 네. 소리 파일이 있다 그러면 소리 파일을 또 불러오면 되겠군요. 똑같이. 설계에는 비디오 클립이 있고 네. 비디오가 실행되는 중이라도 버튼을 하나 배치해서 그죠? 네. 저는 버튼을 스킵되고 다음 슬라이드로 갈 수 있도록 하라 그랬죠. 이제 배치가 다 됐군요. 전체 화면을 한번 순서를 한번 볼까요? 메인 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비디오를 배치했고 퀴즈 몇 개 넣었고요. 이것도 또 컨티뉴 버튼이 있네요, 그죠? 내용. 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그냥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프로젝트로 저장이 되니까 네. 웹사이트에서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보기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요. 네. 어느 걸 선택했죠? HTML5 환경. 미리 보기에서 네. 안 올리네요. 그러면 HTML5의 표준을 따르는 어떤 페이지로 만들어졌고 미리 보기를 웹 페이지에서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보게 되는 거군요. 플레이 한번 해보시죠. 얘가 아닌 것 같네. 맞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단추를 누르면 넘어가고. 네. 뭡니까? 틀렸다고 나오네요. 아, 맞았네. 그다음에 컨티뉴 하고 라디오 박스 체크를 하고 체크 기능이나 넘어가는 버튼들이 작동이 잘 되죠. 네. 지금 웹사이트 환경인데 좋습니다. 그래서 끝 페이지까지 갔고 누르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잘 구현이 된 것 같고 네. 좀 더 복잡한 것 같은 경우들은 이제 미리 요소들을 잘 만들어 뒀다가 네. 그것들을 끌어서 라이브러리에 넣어놓고 네. 꺼내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회사 템플릿 잘 만들어 놓으시고 네. 그래요. 제가 드린 실습의 주제는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그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실습은 네. 실제로는 더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죠.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네. 그렇죠? 좋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콘텐츠 구현을 위해 스토리보드와 화면 디자인을 중심으로 저작 도구를 선정합니다. 전체 프로젝트를 통합하고 브라우저 환경별 파일 포맷 지원 여부와 배포 환경을 파악합니다. 파일 포맷 및 품질, 크기 등을 확인하여 수정하고 미디어 용량을 최소화합니다. 웹 화면에서 영역별 콘텐츠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배포 환경에서 작동을 테스트합니다. 지금 주영 씨가 하는 실습은 어떤 내용인가요? 전차시에서 했던 화면 구성을 이제 HTML5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보내는 실습까지는 해봤는데 실제 서버에 접속해서 그 서버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만든 HTML 콘텐츠를 서버에 직접 보내고 보낸 파일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미션입니다. 서버라면 인터넷에 올린다라는 의미인가요? 인터넷에 올리는 게 맞는데요. 여기는 이제 자체 서버, 그러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를 서버화 시켜서 거기다가 한번 내보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서버가 구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할 때는 그 속도라든지 반응을 보기 위해서 제작용 컴퓨터에서 서버를 구축을 해놓고 그 서버에 그러니까 실행 파일이 들어가 있는 서버 메인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다가 HTML 코드 패키지를 집어넣고 거기서 그 파일을 불러서 연결이 되는지 웹페이지에서 직접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기계가 그 소프트웨어가 해주잖아요. 사람이 하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환경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버에 포팅을 할 때, 포팅이라고 하는 건 이제 HTML 그 덩어리를 통째로 서버에서 동작할 수 있는 디렉토리에 갖다 놓는 것, 이렇게 얘기한다면 거기에 서버들은 대부분 그 영문이나 여기서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코딩이 다르죠. 즉, 그 문자를 표기하는 방식이 달라서 한글 디렉토리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또 사용한 미디어 파일들이 한글 파일이 들어가거나 하면 이것을 불러들이는데 에러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버 환경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도 다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주 좋죠. 웹브라우저의 종류를 한 서너 가지를 놓고 모두 다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구현을 정확히 하고 있네요. 확인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index.html이라고 되어 있죠. 그 폴더의 전체를 지금 검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버의 종류에 따라서 그 내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는 그 디렉토리의 이름이, 폴더의 이름이 다 거진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서버 구축해 놓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대부분 알려주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로 구축을 해보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서버 환경에서 이거를 파일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되고 피드백도 되죠. 지금 테스트까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잘 했고요. 거의 다 그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작업을 해보신 분 같고 캡티베이트라고 하는 특정한 툴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서버에 옮겨졌을 때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검사하는 것 이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 잘 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결과물의 성능 및 기능을 서버에 올려 테스트했습니다. 사용의 편의성을 점검하고 제작물의 기능이 정확히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내용면에서 오류나 오자를 확인하고 내용의 적합성 등을 점검합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기능은 모듈화하여 프로그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합니다. 기능 요소 구현하기 위해 첫 번째 차시인데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아요. 질문을 추가로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려주세요. 이놈의 코덱은 코더와 디코더의 합성어이고요. 코더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압축을 하는데 압축하는 이유는 실습단의 이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통신선로가 무한정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파일이 크면. 그래서 이거를 압축을 해서 보내도록 돼 있고 이 압축의 방법은 푸는 것이 또 중요해요. 압축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원본이 존재하고 이 존재하는 원본을 압축을 하면 압축한 상태로 보내게 되면 그걸 받은 사람은 원본대로 풀어야 이게 실행이 되거든요. 푸는 방법을 모르면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압축이 돼 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확장자죠. .mp4 mp4 방식으로 압축을 했다. 그러니까 받았을 때 이걸 mp4 방식으로 다시 풀면 풀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압축한 방식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되면 파질이 문제가 있다던가 실행이 안 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덱은 완벽하게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암호화 기술하고도 비슷해요. 암호화, 복호화라고 해서 암호를 걸어 놓으면 이 암호를 모르면 이것을 풀 수가 없죠. 조금이라도 다르면 똑같습니다. 압축한 기술, 푸는 기술 서로 아주 딱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방식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mp4 방식, mp3 방식, mov 방식 이렇게 종류가 많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방식은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래시 사이트가 아직 존재하긴 해요.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많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플래시 스크립트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느낄 정도로 프로그래밍 수준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거를 배운 프로그래머들이 쉽게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효율성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결정적인 단점은 플래시를 구현하는데 자원을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즉 무겁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애니메이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어도비에서 플래시를 좀 개량을 해서 내놨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 같고, 플래시라는 말만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장점만 아직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웹페이지 구현을 했는데 영상 파일로만 만들어 놓으면 요즘에 문제가 좀 있죠. 영상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멀티미디어이긴 하지만 인터랙션이 가능한 영상이 구현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파일로 만드는 것보다는 영상 파일을 탑재한 HTML5 코드로 내보내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여기 구현과 관련된 얘기, 또 웹사이트에 이렇게 올리고 탑재하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라도 연결된 질문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작 도구는 스토리보드에 기재된 기능이나 효과가 특정 저작 도구로 구현이 가능한가를 판단하여 이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저작 도구를 선정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효과가 지배적인 경우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한 저작 도구를 선택하고, 복잡한 프로그래밍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스크립트 언어를 가진 저작 도구를 선택합니다. 저작 도구로 기능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프로그래밍을 합니다.